신라 얘기 나왔으니까 신라 얘기 조금만 더 할까요? 이건 주신족. 이게 중국은 우리 동아시아는 제가 보니까 화하족과 주신족 간의 영원한 수천 년간의 싸움에서 지금은 화하족이 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신족 또는 숙신족 또는 배달족이라 그러는 숙신 또는 배달족이라 그러는 북방의 유목민과 몽골, 우랄 알타이의 계통이죠. 여진, 고구려, 조선, 한국, 일본. 그러니까 몽고반점이 있는, 그리고 말의 순서도 주어, 목적어, 동사.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식의 민족하고, 그 다음 화하족이라 그래서, 화시아족이라 그래서, 소위 황하강 유역의 한 중국의 농경민족이죠. 그러니까 치우천왕과 황제라는 사람과 누를 황제라는 사람과 붉은 악마 치우천왕 동이족의 싸움이죠. 그래서 황제가 이기죠. 여기서 나온 유명한 게 지남철이죠. 제 책에도 썼는데 지남철 해서 남쪽을 가리키는 쇠. 그래서 이제 맨날 둘이 싸우는데 싸움의 제왕인 치우를 이길 수가 없죠. 황제가 맨날 깨져요. 그러다가 막 계속 깨지다가 너무 이 사람도 붉은 안개를 많이 쓰는 사람, 안개 전술. 그래서 붉은 악마인 이유가 붉은 안개를 잘 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치우가 붉은 안개를 써서 황제를 꼼짝 못하게 하는데 거록인가요? 탕록인가요? 탕록 싸움에서 거의 괴멸되기 일보 직전에 누군가 똑똑한 놈이 남쪽을 가리키는 차를 만들어냅니다. 지남거를. 그래서 지남차라는 항상 남쪽을 가리키는 아마 자석을 이용한 차를 만들어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붉은 안개 속에서도 방향을 잡아서 치우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이제 황하유역의 황제족의 후손들, 삼황 5제가 이제 이 지역에 농경민족으로 이제 정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둘들의 끝없는 싸움들이에요. 그러니까 북방민족과 남방민족 끊임없는 싸움에서 밀려서 지죠. 나중에 결국 하시아족이 거의 다 이기고 지금 남아있는 거는 몽골, 힘없는 몽골, 그 다음 만주족도 다 없어졌고, 이제 우리 한국, 일본 정도가 남아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 이기는데, 옛날에 이걸 뭐라 그랬냐 그러면은 중원이라 그랬는데, 이게 드릴 말씀이 좀 많아서. 이게 중원인데, 중국의 중원, 그러니까 오악이라 그랬죠. 오악, 이게 화산, 위에 형산, 여기도 형산, 여기도 태산, 여기 숭산. 이렇게 오악을 중심으로 해서 중원이라고 그랬죠. 물론 여기 시안이 여기 있으니까, 함양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까지 포함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오랑캐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동이족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동이족. 그래서 큰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동이. 이거는 북적이니까 개사슴로 큰 짐승과 불을 잘 다루는 민족이다. 이쪽은 롱, 10명, 창과자죠. 이게 창과자. 창이 10개는 창을 잘 다루는 민족이다. 남만 해서 벌레, 아주 그냥 뱀이나 벌레들을 잘 다루는 민족. 그래서 4개로 나눠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중원은 중화라 그래서 문명과 비문명의 차이를 이렇게 오악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구분을 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 다 동이족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이제 중화로 융화돼 가서 지금 54개 소수민족으로 거의 통일이 돼버린 거죠. 자, 그건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하고 저거 하나만 더 하고 조금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순우탕 문무주공을 하다가 까먹었는데요. 재밌는 얘기가 이제 요순우탕 문무주공 이렇게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책에도 썼습니다만 이순신 장군의 아버지 이정도 조선의 선비였으니까 엄청난 유학을 신봉하셨던 분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순신이라고 짓습니다. 순신, 신하 신자를 써서 순임금 나라의 훌륭한 신하. 순임금의 신하가 고갱지신이지 않습니까? 허벅지 같은 아주 그냥 믿음직한 신하가 되거라, 조선에. 형은 요신입니다. 이요신. 이순신 장군의 형 이름은.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름은, 그 위에 한 명 더 있어요. 동생은 있어요. 우신이에요, 우신. 이우신.
근데 여기 복희시라고 있어요. 복희시 옛날 사망오제에 엎드릴 복자에다가 희생 희자를 써서 양을 쓰고 이렇게 해서 희생. 희신입니다. 큰아들 이름은 희신. 둘째 아들은 순신, 요신. 셋째 아들은 이순신. 막내 아들은 이우신. 아들이 하나 더 있었으면은 당신이 되겠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정이 이렇게 이렇게 유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형제들 이름을 보면은 희생 한복과 희생 한자를 한복과 처음에 희생을 중국에서는 희생을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이렇게 써버려요. 요즘 하도 복잡하니까 소우자를 써서 서쪽 소, 살아있는 소 이렇게 써버려요. 아니 살아있는 소는 이해가 됩니다. 살아있는 소 중에 흰소 또는 뿔이 바른 소가 그래서 우리가 교각사루라는 말 하잖아요. 교각사루. 교각사루. 화살을 높이 쏘기 위해서 바로 잡는 거죠. 화살 화자에다가 높을 교자. 활을 높이 쏘기 위해서 활을 바로 잡는 거예요. 교정한다는 거죠. 뿔을 바르게 잡는다. 내 소가 뿔이 빼딱빼딱한데 묶어서 뿔을 똑바로 해서 비싸게 팔아서 희생으로 쓰기 위해서 제사용 소로 키우기 위해서 각을 교정하다가 소가 죽어버려요. 오히려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헛고생한다. 소탐대실이라는 말, 교각사루란 말이죠. 저 희생이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게 살아있는 소지 않습니까? 생자는 맞아요. 소우자에다가 살아있는 소를 바치는, 죽은 소를 바치는 게 아니고. 근데 희자는 이렇게 써버려요. 자기도 복잡하니까. 근데 희자를 잘 뜯어보면은 재밌습니다, 이거. 처음에 저도 이거 못 써가지고 헤매다가 내 나름대로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보니까. 소는 소인데 어떤 소냐? 소우자에다가. 또 양도 쓰잖아요, 양도. 그죠? 근데 아주 우수한 놈만 쓰잖아요. 우수할 숫자. 나중에 창으로 다 찔러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희자예요. 재밌죠? 희생. 그래서 제사용 짐승을 희생, 이순신 장군 설명했고, 희생. 자, 근데 산해관 얘기를 왜 했냐, 그러면은, 이제 진시황의 이름은 영정입니다. 영정. 월패범이 아니고 월여범. 영정입니다. 진시황의 이름은 영정인데, 중국에서 이 영자는 이길 월패. 쪽에 패자를 쓰고, 월패범이라면 이것도 같은 영인데, 이거는 이긴다. 승리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이거는 성영자인데 아마 거의 비슷한 뜻이니까 영정이니까 아주 훌륭한 성이겠죠. 자, 어쨌든 영정인데 진시황이 죽을 때 조고라는 놈이 짜오까오. 이 조고라는 환관이 이제 데리고 모시고 같이 천하를 주로 하다가 이제 수레에서 죽습니다. 수원 중독이 돼서 오래 살라고 하도 수원을 많이 먹어가지고 수원 중독으로 죽어버리는데, 근데 조고의 원래 이름도 영조고예요. 영조고. 원래 이름은 친척이에요. 진시황의 친척이에요. 이게 성이고 이게 시죠. 조나라 땅에 봉해졌던 사람이에요. 조나라 땅. 그래서 영조고인데 우리는 그냥 조고라 부르죠. 이제 죽었으니까 죽으면서 저기 부소한테 큰아들, 만리장성을 짓고 있는 큰아들 부소한테 황제 위를 물려준다고 하는데도 이놈이 그 교서를 위조하지 않습니까? 재상인 이사하고 같이 짜가지고 조고하고 이사하고 짜서 호해한테, 둘째 아들 호해한테 물려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큰아들 부소하고 유명한 장수, 갑자기 생각나네. 그 사람을 벌써 만리장성을 쌓게 하는 이유가 하도 미신이 그때는 심할 때니까 이 진시황 영정이 오랑캐 때문에 망한대요. 진나라는. 자기가 처음으로 시황제라 그래서 맨날 이때까지 왕도 이름 잘 못 쓰다가 왕이라는 그 이후에 황제라는 말까지 사망오제를 떠와서 황제라는 말까지 처음 써서 중국 대륙을 통일을 했는데 천년만년 가고 싶어서 수원을 먹으면서까지 장수를 하려고 불로초를 구하고 하고 또 오랑캐에 의해서 망한다고 해서 북방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 큰아들 부소를 보내서 만리장성을 짓습니다. 이 오랑캐 호자가 옛 고자에다가 육자를 오래된 고기죠. 그죠?
오래된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야만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오랑캐. 그래서 이제 쌌는데 오랑캐를 두려워한 거죠. 근데 지가 중간에 죽어버리고 간신 조고가 믿었던 이사하고 짜가지고 둘째 아들 입마다 약을 보내서 죽여버리고 자결하게 만들고 둘째 아들을 해버려요. 그 둘째 아들 이름이 호해거든요. 후하이. 결국은 이 호해 때문에 호해와 조고 때문에 유방과 그 항우한테 결국 망하게 되는데, 결국 유방한테 망하게 되는데, 진나라가 결국 진시황이 걱정해서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북방 오랑캐의 호가 두려워서 결국은 내부에 있는 둘째 아들 호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만리장성의 서쪽 관문이 산해관입니다. 산해관. 그래서 만리장성의 동쪽 관문 끝이 여기 이제 진왕도라 그래서 이 보하이만 근처에 여기 보면은 천하제일관이라 그래서 샤나이관이 있어요. 자, 산해관이 있는데, 근데 명나라도 이게 만리장성을 더 잘 짓습니다. 근데 나중에 명나라가 결국 망할 때 이자성이라는 농민이 반란을 일으켜서 거의 명나라가 거기 망하기 일보 직전, 거의 실질적으로 망했죠. 망하고 뭐 그때 오삼계라는 유명한 명나라 장수가 개자를 못 쓰겠네. 하여튼 오삼계라는 유명한 장수가 산해관을 지키고 있다가 결국은 이자성이하고 오삼계하고 같이 다 협력하기로 했는데 오삼계가 억수로 좋아하던 첩이 있었는데 이 이자성이라는 놈이 거의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황제가 다 됐는데 그 명나라의 그 오른팔 같은 훌륭한 장수의 그 천하무적의 장수인 오상계의 첩을 건드려버려요. 얼마나 이뻤던지. 그러니까 오상계가 거기서 이제 머리가 뿅 돌아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북방의 청나라하고 내통을 해가지고 홍타이지 아까 황태극이 청태종의 후손들하고 해가지고 산해관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 산해관만 열면은 북경까지는 금방이니까. 그래서 결국은 망하게 되는데 결국은 모든 나라들이 북방의 오랑캐가 두려워서 아까 말한 주신족, 배달민족들, 몽고 반점이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열심히 쌓았지만은 결국 내부로 다 망하는 거예요. 내부로. 결국은 적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